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7월 11일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 매일같이 17%, 15%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매일같이 터지고 있죠. 저는 왜 그렇게 가능할까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회전을 한 30종목을 갖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이 실력이 안 되면 30종목, 40종목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이 무척 불가능합니다. 그 모니터링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좀 회전을 해야 할까? 그리고 제가 보통 리포트 드리면 같은 업종에 두세 개를 겹쳐서 이야기 드리니까 그 중에 하나씩 골라가면 10개 정도 구성하는 데는 큰 무리수가 없다. 하나에 몰빵하게 되면, 그거 실패하게 되면 동맥경화가 걸려버려요. 돈 안 풀리거든요. 회전율도 안 돌아가요. 멈춰버려가지고 남들은 다 계속 수익 나고 있는데 나는 정작 나는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포트폴리오의 힘이라는 건 한 방에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한 15%라든지 20% 났는데 25%를 먹기 위해서 저는 더 홀드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거 하지? 왜? 회전율이 있으니까. 내일 또 다른 것들이 뭐 하겠어요? 다시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 회전율에 대해서만큼은 적당히 돌릴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가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꾸 사심을 품으면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나름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이 좋죠. 감정을 자꾸 섞어 넣는 거죠. 내 종목은 더 좋은 종목이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종목을 실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뭡니까? 셀트리온 같은 거, 그런 같은 경우 30% 수익 내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잖아요. 아예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목적이 아주 우리는 50% 정도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전율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도 몰빵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나 쪽에 몰리는 거,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잖아요. 정말 올인이잖아요, 올인. 예, 그런 것들 하시면 안 좋겠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투정 진행하는 종목들이 다 업종이 서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다 한 분야에다 몰려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 드리고 회전율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업종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업종이 하나가 있어요. 조선업이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하고 싶은데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가, 만약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다시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 또 제가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해 보면서 조선업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지식이 또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 안 해도 다른 것들에서 크게 우리가 회전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화면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 리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소익경, 우리 단결정, 양극재, 요거 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거 수주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수주가 소식이 나온 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울은 매수는 한번 여기서 했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제가 이거 평균 매수 단가 얼마 잡고 가자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요런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만 5천 원 이하에서 잡으면 땡큐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한 대충 뭐 14만 뭐 9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 그러면 쭉 떨어진 자리, 이런 아랬던 자리에서 잡아줘야지 평균 매수 단가가 이 구간에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구간이잖아요. 요거. 요번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는다. 왜? 수주가 있으니까. 그죠? 이때 수주가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땐 반등 커버링처럼 들어오고 더 눌려 들어가는 게 맞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수주 소식이 있어야. 근데 다음번에 뭐가 있겠습니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3분기 실적에 인지가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가긴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 드렸잖아요. 옆으로 가져도 땡큐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본은 그 와중에 뭐 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11선 이동평균선 아랫단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지우고 다시 설명드릴까요? 예. 12이동평균선이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요선입니다, 요선. 요거, 요선입니다. 그러니까 요선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런 자리.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 매수해 주시면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이 조금 쉽지 않을까. 근데 여러 번 사는 거 아니다. 꼭 이렇게 격차가 좀 벌어졌을 때 적어도 최소가 뭐 합니까? 예. 5% 이상 벌어졌을 때
한번 잡아주고 다시 또 내가 매수한 평균 매수 단가에서 그 다음번 살 때는 5%짜리 샀다 그러면 그 다음엔 7, 8%에서 벌어지게 되면 다시 조절해 주는 겁니다. 가이던스가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갖다 여기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해주는 것이지 올라갈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코시모 순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깔아주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방은 어떻게 된다? 경직이 된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경제지표나 매크로가 안 좋아져서 주가가 더 하락한다. 그럼 이럴 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더 크게 매수를 잡아준다. 줄지 말고. 그래서 그 매크로 지표가 거의 완화되는 구간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는 뭘 봅니까?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완화될 때, 그때 한 번 더 잡아줘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하는 거다라고. 항상 우리가 주가가 눌리는 과정은 사실은 종목의 내재적인 문제로 생기는 것들은 유상증자 전환사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뭐 화재라든지 큰 대형 사건이니까. 지금 자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하방이 상당히 경직된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이 더 아래로, 이 지금 저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매크로 지표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분할 매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샀는데 이 아래로 툭 떨어졌어. 그럼 이렇게 분할 매수 잡아주는 이런 생각들을 시나리오로 머릿속에 잘 굴려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들어갈 때 100% 풀베팅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먹으면 어때요? 제발 작게 먹어도 괜찮다. 자, 교촌 FM이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참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이 시그널 자체가 저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거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9,550원 이 정도 수준 선에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요. 살 때는 최대한 쪼이고 사는 거죠. 뭐 갑자기 예를 들어 장대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장대 치고 올라가도 놓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거 어차피 장대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서. 그럼 끌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사면 되지. 놓친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숙련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뭐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다 비쳐 올라가면 더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가면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 없습니다. 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전문 투자자들도 이걸 갖다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생각이 좀 다르시다고 그러면 매수하시고요.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선익 시스템도 지금 내려오다가 여러분 이게 첫 방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걸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건다니까. 저는 121 이평 라인 그래도 기다려 볼 겁니다. 질문 누가 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윗꼬리 달고 쭉 들어오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세요. 물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느 쪽은 매수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평균 매수 단가 잘 이야기 드렸잖아요. 얘네들도 말입니다. 얘네들이 들어오는 게 더 웃겨. 얘네들은 선수잖아. 선수가 들어와서 매수하고 치고 나가면 많이 끌어올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털어버리겠지. 예, 그래서 지금은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선익 시스템의 매출이 인식되는 거 어떻게 돼요? 3분기부터 매출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페이크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막 치고 올라갔어. 그러면, 이건 우리 인생에서 접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이바이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거, 더 좋은 거 사면 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사기로 했는데, 다른 종목도 이 구간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면 되지. 굳이 뭐 이거 높은 구간에 사가지고, 우리가, 조금 고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식은 이제 철학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하는 가격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해외 나가버리면 뭐 베트남이나 이런 물건 계속 깎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제 기억엔 말이 3,000원짜리도 500원에 살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거저로 하나 덤을 주더라고요. 저는 깎는 걸 잘 못하지만 주식은 열심히 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 지금 저는 한번 여긴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20, 22 이동평에서 아랫단으로 평균 매수한가 맞춰 나가는 게 타겟입니다, 여러분. 치달할까봐 그리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초병 하나 보내고 30% 정도 보내고 나머지 것들은 222 이동평 아랫단에서 천천히 기다리면 되잖아요. 오늘 음봉 뜨고 하나 내일 하나 더 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양봉 하나 살짝 뜨고 그 다음에 살짝 뭐 음봉 뜨고 양봉 뜨겠죠. 뭐 그런 날이겠죠. 그럼 제가 보면 시나리오 보면
목요일 아니에요. 금.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돼서 양봉 뜨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한번 끼는 거 빼고, 그러면 처음에 끼는 건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이쯤에 양봉 하나 끼고요. 근데 그건 별로 좋은 시간은 아니고, 두 번째 양봉도 수요일쯤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접근해 보시고, 다른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점은 좀 확인한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DNC 미디어에 대한 실적,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한 달 이상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자리까지만 탁 치고, 한번 양봉 이런 거 팡 때릴 때, 이런 거,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 의견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필 에너지 같은 경우, 나름 그래도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자리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도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예. 33% 정도만 들어가시고 여기 아랫단에 들어올 걸 항상 염두에 두셔라. 한 번 정도는 믹싱할 수 있는 걸 충분히 고려하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 한 번 더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내수단가 조절 훨씬 더 매력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 에너지가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는 지금 정도는 들어올 때가 좀 되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전방에 나오는 소식들이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좀 있긴 한데 얘는 뭐 주로 거래하는 데가 삼성 SDI니까 제가 볼 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녀석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보죠. 우리 여기서도 수익 냈고 여기서도 수익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하죠. 얘는 올라갈 때 시콩시콩 때좀 조금씩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 세게 들어와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수세가 쏠릴 때는 싹 쏠린다. 라는 것들. 또한 필 에너지도 그렇고, 필 옵틱스도 그렇고요. 수급 들어오는 현황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언론 플레이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왜? 신문 기사 자주 나와요. 특히 디일렉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그 뉴스들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마이 그런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양봉 들어왔는데 좀 올라가니까 끌려 들어오는 건 요게 단기 매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우린 이 구간이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덤빌 필요는 없고요. 우선 두 번 정도 매수하신 분은 홀드 계속 기다려 보는 거고요. 여기서만 매수하시고 여기서 매수 안 하셨다고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 정도쯤이면 음봉 하나 뜨겠죠. 뭐 그런 날쯤에서 또 매수 잡아주시면 좋겠죠. 22,000원과 그쵸? 2만 원에서 매수하면 2만 1천 원 정도 매수 평균단가 좀 맞춰가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거 유상증자 때문에 하락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마무리되고 나면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엑시콘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예. 유상증자 진행하는 기간에 올라왔다 늘렸다 다시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고 자, 유상증자 한 번 하고 나면 적어도 어떻게 돼요? 예, 앞으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뭐만 보면 돼요? 실적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실적이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가이던스는 좋다고 했어요. 다만 제가 딱 하나 우려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밸류에이션 PER이 조금 높아.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훼손됐어. 자,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뭐 하겠다? 예, 또 치고 올라가는 녀석이 생기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60이라고요. 120이라고 이격이 크잖아요. 한번 치고 올라가면 222 동평선 밑단으로 가지는 않아요. 여기 요 자리지. 그래서 이게 조금 변형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때는 221인데요. 여기 있을 때는 이제 121평 밑단으로 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셨나요? 이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표를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도 낮춰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22,000원 구간에서 평균 매수 단가 처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면 21,000원 정도로 낮췄다고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업사이드로 보게 되면 여기 이 122 동평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라인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땐 그러니까 24,000원.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15에서 한 20%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1차 TP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목표를 좀 정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체크포인트, 그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제가 3분기 중에 한 번은 꼭 올라갈 거다. 그리고 중동 매출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음봉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봉 들어올 때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봉 들어올 때 한 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 윗단. 그래서 요즘 윗단 정도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계적으로 올라왔던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근데 밸류 프로그램까지 예를 들면 여기서 첨부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거품 집어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목표를 훨씬 더 높이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리포트 보면 목표가가 막 2만 원대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리포트 보면서 뭐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다 그 사람, 글쎄 목표가는 높게 잡을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인가? 좀 이렇게 좀 퀘스천 마크를 던져봤습니다. 물론 없던 매출이 들어왔는데 그 매출량이 상당히 커요. 중동 매출 부분이 기존에 있던 걸 해외 매출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양을 다 만들어냈으니까 충분히 예를 들면 뭐 메이킹은 좀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집어넣으면 모든 걸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상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IPO 할 때 마냥 뭐 모든 내용들 다 끌어다가 딱 때려 넣으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20에서 30% 정도면 아주 땡큐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도 그냥 가겠습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치고 가잖아요. 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다음에도 뭐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면 이 단계 구간과 구간을 우리가 따는 스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느린 종목이긴 한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일주일 동안 쭉 달리고 만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이런 또 스타일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 빠진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하는 거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중복 포트폴리오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야 이건 진짜 좋네. 그럼 기존 포트폴리오하고 교체를 하든가 뭐 나름 그런 식으로 회전율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야, 좋다고 그래서 그거 하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또 그런 것들 글쎄요.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경험치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 한번 엇바심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노트정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익 좋은 거 많죠? HBSP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았습니다.